어, 오늘 그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이 어깨 통증 그 참지 말고 치료하세요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깨 통증 참지 말라고 하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우리 환자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가 아프면은 치과 바로 안 가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견디다 또 가겠죠? 속이 쓰려도 내과 가지 않나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어깨가 아픈 분들은 뭐 한 달이 됐느니, 뭐 두 달이 됐느니,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 돼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 나름대로 뭐 그냥 그 아픈 걸 참고 견딘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 그이 어깨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어깨 통증 참지 말고 치료하세요로 정했는데 어, 어깨 통증은 꽤 그 많은 그 분들이 그 불편해하는 통증입니다. 전체 그 인구 중에 한 2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은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5명 중에 1명은 어깨로 고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고령화가 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이런 그 관절 질환은 어떻게 보면 노화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30%, 40%, 50%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게 어깨 통증인데, 어, 이제 뭐 고령화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스포츠, 요즘에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레저 활동도 많이 하죠. 또한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들이 요즘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사무직들도 하다못해 컴퓨터를 하든 뭐를 하더라도 일정한 그 자세에서 어깨를 쓰는 그런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 어깨 그 통증이 많은데 그럼 그 이런 어깨 통증이 얼마나 많을까요? 1년에 그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통계에 보면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요. 123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그 2011년도에는 더 늘어나서 143만 8천 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꽤 많은 인구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마 올해 2013년도에 만약에 통계를 낸다면은 이거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그 한쪽 팔은 잘 올라가는데 한쪽 팔이 지금 잘 못 들죠. 근데 어깨 아픈 분들이 누가 그 이렇게 내 어깨가 이렇게까지 되기를 누가 그 생각하고 그냥 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동영상인데요. 나이가 먹었는지 할머니인데 머리도 염색하고 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자기 몸 관리는 잘 하시는 분 같은데 자기 손으로 머리를 못 비니까 이렇게 그 빗을 그 어디 그 이런 그 기구 이용해 가지고 머리를 빗지 않습니까? 이분은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많아야 한 40대, 50대 되는 여자분 같은데 자기 손으로 옷을 못 입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옷을 입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 내가 어깨 아픈 병을 그냥 둬서 내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면 아마 다들 아마 병원에 가고 치료를 하겠지만은 제대로 된 그 병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진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병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온다고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깨 통증이 왜 이렇게 그 어려울까요? 첫째는 어깨와 관련된 그 의학이 이 무릎이나 허리와 같이 그 예전부터 이렇게 그 잘 그 의학적으로 원인 규명이 되고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깨가 어깨는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그 병의 원인 규명이 되고 치료가 이렇게 개발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깨에 대한 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죠. 당장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들도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그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치료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어디 관절에 그 통증이 있거나 아프어서 병이 있는 분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병원에라도 가면은 수술하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가면은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해서 그냥 누가 뭐가 좋다더라, 어디 갔더니 뭐 주사 한 방으로 딱 낫다고 하더라, 누가 뭘 삶아 먹었더니 좋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면서 병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오십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오늘의 그 강좌의 그 목적은 그동안 저 나름대로 어깨 환자를 치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노하우, 경험담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깨 질환을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릴 거고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어깨 아픈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잘못 알고 계신 그 의학적인 상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어깨가 아픈데 오십견 같아요, 이 오십견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내가 어깨가 아파서 어디 병원에 어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오십견이래요. 근데 잘 안 나요. 과연 그 오십견이라는 말이 그 옳은 말일까요? 또 하나 잘못된 상식은 뭐냐면은 내가 이 어깨가 아픈데 오십견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낫는다고 그러는데 왜 안 낫느냐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중년에 대부분 나이 먹어서 어깨가 아픈 게 오십견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런 대부분의 중년에 생긴 어깨 통증이 그냥 두면 대부분 낫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답이 뭐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게 문제죠. 또 하나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은 이제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오셔서 내가 어깨 병인데 약이나 좀 줘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약이나 좀 먹으러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병이 약만 가지고 날 병이냐는 거죠. 물론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단순한 안에 문제 없이 단순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약이나 주사 먹고 좋아질 병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에 무슨 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다못해 심줄이 끊어졌다든지 관절에 연골이 손상이 있다든지 뼈가 상했다든지 그런다면 과연 그 병이 좋아질까요?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별로 이렇게 흔하게 오는 병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 20대는 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다쳤다든지 인대가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다치지 않아도 관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관절이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 누구는 관절이 강한 사람이 있고 단단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한 사람들은 20대에도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관절이 불안정한 거, 불안정이 심하면 빠지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아도 어깨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통증은 20대에 오는 경우고요. 30대부터 이제 조금씩 어깨병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먼저 옵니다. 대부분 어깨 관절 안에서 어깨를 쓰다 보면은 이 우리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 각도가 크다 보니까 안에서 부딪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40대가 되면은 이런 그 관절이 충돌이 되는 게 좀 더 나빠지면서 심줄 손상도 오고, 그거 이외에도 석회가 끼인다든지 그걸 우리가 이제 석회성건염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관절이 염증이 생겨도 굳는 동결경 같은 병이 올 수가 있고요. 나이가 이제 50, 60이 되게 되면은 십줄 파열이 더 심해지거나 관절염이 오거나 이제 아니면 류마티스와 같은 염증 질환 때문에 그 고생을 많이 하겠죠. 해서 오늘은 이런 병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병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 병은 그 동결견입니다. 지금 그 사진 보고 계시죠? 저분 보시면은
팔도 지금 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죽 아프면 저렇게 그 얼굴이 찡그러져가지고 눈도 못 뜨겠습니까? 동결견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그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의미하듯이 유착 관절이 굳었다는 의미인데 주로 이제 그 어깨가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그걸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이건 정상적인 관절이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찍어놓은 동영상인데 관절에 공간이 여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시는 것은 그 동결견이 있는 분인데 관절과 관절 사이에 아예 공간이 없죠. 딱 붙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가. 근데 이런 동결견이 그냥 두게 되면 이렇게 심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하얗게 너덜거리는 부위가 관절의 연골인데 만약에 관절의 연골이 저렇게 너덜거리게 손상이 되어 있다면은 통증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팔을 못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염증도 심하고요. 동결견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안 들어가고 뒤로도 이렇게 젖혀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밤에 많이 아파요. 사실 이 동결견에 대한 진단은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라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관절이 굳어 있잖아요. 팔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올라가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이렇게 몇 가지만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어깨 통증이나 이런 그 동결견으로 인해서 병원을 오면은 초기에는 대부분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초음파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이런 관절 진단 방법 중에 하나인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굳어 있는 관절 부위나 염증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은 가장 흔하게 검사하는 것이 그 초음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결견이 아주 심한 분들이나 동결견이 물론 이제 본인은 치료한다고 하셨겠지만 뭐 3개월, 6개월, 어떤 분은 1년씩 돼가지고 오는 분들은 이미 그 상태가 꽤 나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관절 공간도 아예 없고 뼈가 상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MRI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MRI 검사를 해서는 그 정확한 검사가 힘들고요. MRA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MRA라는 검사는 뭐냐면은 MRI는 그냥 찍는 그 검사라면은 MRA라는 거는 A의 마지막에 A라는 뜻이 뭐냐면은 관절에다가 조영제를 넣는 겁니다. 조영제. 그 잘 보이게 해서 조영제를 넣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영제를 넣고 찍은 그 MRI 사진인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그 그림은 하얗게 있는 부위가 우리가 조영제는 그 조영제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팔이 잘 돌아가겠죠. 근데 동결견이 있는 분들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쪽 그 옆에 있는 그림하고 다르게 아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심한 그 동결견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MRI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좋은 그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결견을 일으킨 원인을 찾는데도 또한 그 이런 MRI 검사가 좋은 그 검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치료 방법들이 그 기계적인 도움을 이용하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체충격파라는 치료거든요. 체충격파 치료하는 동영상을 잠깐 그 보여드릴 텐데요. 체충격파는 그 충격파라는 건 하나지만은 충격파의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충격파라고 해서 다 같은 원리로 치료가 되거나 같은 효과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가장 그 좋은 그 치료 원리는 뭐냐면 자기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력을 이용한 체충격파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자기력을 이용한 체충격파를 이용한 치료 방법인데 이런 충격파를 이용하시면은 굳어 있는 근육이나 막을 좀 풀어줄 수가 있고요. 통증 치료도 효과가 좋겠죠. 이렇게 그 통증 치료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굳어 있는 관절을 이제 푸는 치료가 중요한데 사실
통증 치료만 해도 환자분들은 많이 그 편안해하시고 만족해하지만 그걸 그냥 두면 또 염증이 생기고 또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어 있는 관절을 푸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그 간단한 그 뭐 집에서 이런 도구를 마련하실 수도 있겠고 뭐 병원 같은 데 오시면 쉽게 그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막대기를 이용해서도 운동을 그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옆으로 그 드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방향을 달리해서 팔꿈치에 대해서 옆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운동이 관절 굳어 있는데 아주 그 좋은 그 치료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주사 치료나 뭐 충격파 치료나 운동 치료를 통해서 그럼 효과를 얼마나 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치료하기 전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이 치료하고 나서인데 보시면 왼쪽 팔인데 왼쪽 팔이 지금 다 올라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죠. 뒤로도 겨우 그 바지 올릴 정도.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브래지어도 못할 정도였었는데 이런 치료를 해서 지금 이제 각도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수주적인 치료도 좋은 그 치료를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동결견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마취해서 그냥 관절을 꺾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냥 그 꺾는 그 의사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마취해서 꺾기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굳어 있는 그 관절막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취해서 꺾다 보면은 원치 않게 근육이 찢어진다든지 인대가 끊어진다든지 힘줄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 보면 병을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그 쉽게 환자분 입장에서 하는 것이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경으로 치료하는 것인데 그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그 동영상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 들어가 있는 이제 수술 그 기구가 굳어 있는 막만 그 잘라주는 겁니다. 막 바로 바깥쪽에는 뻘건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은 손상시키지 않고 막만을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굳어 있는 막들을 그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관절경을 이용해서 하면은 대부분 이제 구멍을 한 두세 개 정도 뚫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그림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한 분 사진인데 이쪽 왼팔이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고 뒤로도 안 들어가죠. 밑에 그림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관절의 각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결견을 앓게 되면은 꽤 고통스러워요. 팔도 안 움직여지죠. 안 들어가죠. 그리고 아프죠. 그래서 이런 그 동결견을 예방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결견이 잘 생길 수 있는 그 위험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년 이후의 여자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 아니면 어깨